이렇게 거란이 침입한 과정과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재밌게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죠. 여진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멋있는 피카소처럼 그림을 한번 또 그려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제주도, 울릉도, 자, 독도 있죠. 자, 여기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쪽 지역에는요, 거란 말고도 또 누구도 있었냐면 여진이라고 하는 이러한 민족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진은요, 원래 고려를 굉장히 큰 나라로 섬겼어요. 그래서 큰 나라를 섬기면서 열심히 때가 되면은 우리 여진의 특산품입니다 하면서 고려에 갖다 주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진이 세력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 고려의 국경을 침입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요, 이것 봐라. 너 원래 내 말 잘 듣던 친구인데 왜 이렇게 자꾸 말을 안 들을까? 고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에 대응을 강력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등장을 하냐? 바로 윤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 여진족은요, 여러분들, 초원지대에서 사는, 여러분 북방의 초원지대에서 사는 민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력 부대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따닥따닥 말을 타면서 싸우는 기마 부대가 많거든요. 자, 여진이랑 싸우려면 우리도 기마 부대를 가지고선 싸워야 될 것 같아 라고 윤관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마 부대를 중심으로 한 특수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 특수부대 이름이 뭐냐면 바로 별무반인데요. 자, 이 별무반을 이끌고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러 갑니다. 자, 이 정벌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자, 성공을 하고 여러분들 이 여진이 쳐들어왔던 이쪽 지역에 우리는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요, 동쪽과 북쪽의 지역이다 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동북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동북지역에 9개의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진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비를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북쪽 지역은요, 우리 5학년 1학기 때 지도를 정말 열심히 잘 본 친구들이라면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이쪽 북쪽, 동쪽 지역은 갈색깔이 굉장히 진했죠. 우리 지도에서 갈색이 진할수록 고도가 높다, 즉 산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산이 많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고, 그리고 또 북쪽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그러니까 이 성을 관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웠습니다. 마침 그렇게 어려워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던 찰나에 여진이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 어차피 관리하기도 힘들었는데 너 앞으로는 말 잘 들을 거지? 그리고 여진한테 이 동북 9성을, 9개 성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고려가 거란도 막아내고, 자, 이번엔 여진까지 막아내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 우리가 이게 고구려가 최대 영토일 때, 광개토대왕에 이어서 장수왕 최대 영토일 때 기억나죠? 이 그림. 우리 어릴 때도 많이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여기 거란, 부여, 또 동부여, 후연. 기억나죠? 그때? 이때 숙신인데, 숙신. 여기가 바로 이제 여진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명칭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진족 그 후에 명칭이 음루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랬더니 음루라고. 그러니까 그 지도에 보면 음루라고 써있으면 그게 여진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발해를 건국할 때는 바로 여진족이 말갈족으로 불리워지죠. 발해는 말갈족으로 불리워지죠. 예, 그랬다가 이 여진족이 말갈족이죠. 말해가 멸망하면서 당시 강성했던 거란 요 나라죠. 여기에 굴복하고 거란의 스타일대로 또는 고려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문물을 받아들인 여진을 숙여진이라고 했고요. 성숙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냥 야만적으로 사는 여진은 생여진 기억나죠? 네, 기억날 겁니다. 아무튼 이 여진족들이 결국 금나라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몽고한테 지배를 또 받다가 깨졌다가 나중에 다시 청나라를 또 이렇게 개국하게 됩니다. 중국 본토를 먹었던 거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후이라고 해서 영화 그 라스트 템퍼럴 어린 황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청의 마지막 여진족의 마지막 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후이는 여진족의 청나라의 후손이 아니라 만족의 후손이라 그래요. 자, 여진의 여러 명칭 변화,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여진 이렇게 문체들 쭉 보이시죠? 여진은 과거에 숙신, 음루로 불렸다가 말갈, 그랬더니 여진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여진을 얘기할 때 숙여진과 생여진을 잘 구별하라 했죠. 거란에 복속돼서 어느 정도 문명을 좀 받아들인 숙여진이 있고 생여진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 나죠. 읽어보시고요. 이쪽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족사에서 많이 나오는 흑수말갈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이쪽 생여진 쪽이 그래서 결국 이 생여진이 결국은 나중에 금나라 여기 이제 아골타라고 하는 사람 주장이 금나라를 세우게 되는 곳이 바로 당연히 여기겠죠. 저항하는 여기겠죠. 지금 당장은 또 생여진 출신 여기에 한 부족이 완옌부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여기 나오죠. 완옌부라는 부족. 흑수말갈이라고 했죠. 거기가 사실은. 부족이 지어다가 나타나서 영강인가 뭐랄까 영강. 거기를 통일을 하고 그 부족들을 통해서 전투 세력을 키우고 자꾸 이제 고려를 툭툭 건드리는 거죠. 이게 툭툭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골치 아픈 데가 어디다? 여기 생여진 쪽이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기쯤 되죠. 아무튼 이 여진족이 굉장히 좀 극성 맞긴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해적으로 일본까지 해적지를 왔다고 하니까 여진족도 해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계속 국경을 침입해 들어오고 고려 입장에서 골칫덩이였겠죠. 일부는 또 귀순해서 그냥 와서 산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진도 이제 아까 그 여진 종류가 있었듯이 여진 안에서도 이렇게 친고려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 지역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여기 완옌부, 흑수말가 같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귀순하에 있는 지역들을 귀순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기미주라고도 불러서 기미주. 그래서 이 여진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그림으로 치면은 자 이렇게 여진 있을 때 요 접경 지역에 있는 이런 일부 땅들은 그 기미주라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은 이제 여진 쪽이지만 고려로 편입해 주었습니다. 여진 안에서도 그러니까 친고려와 그 다음에 이제 자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여진 쪽으로 나눠졌겠죠. 그 킹덤 여러분 봤잖아요. 킹덤 그거 나오는 거 좀비 나오는 거 그거 후속타로 나온 게 있어요. 앞 이야기인데 그 제목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넷플릭스 킹덤 시리즈 요거 앞에 시리즈 요거 다 나온 다음에 속편으로 또 하나 이제 추가 제작이 돼 가지고 뭐 아신전인가 뭐 그랬었죠. 이게 이름이 아신전. 그래서 여기 이제 전지현 아줌마가 나오는 그건데 그 앞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뭐 있죠. 이분들이 지금 바로 이 사람들이 그 기미주라고 해서 약간 고려 내에서도 여진 쪽이라고 무시당하고 하지만 이제 고려의 국경 안에 들어와 있는 항복한 주를 하면 그쪽 땅 사람들이 여진 쪽 중에서도 기미주나 귀순주에 해당하는 고려 관원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무시하는. 그래서 여진족 출신으로 여기 고려에 귀순한 기미주가 되어버린 땅이 되어버린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은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주로 이제 그 도살업 같은 거 이렇게 사냥해서 도살 같은 거 하는 여기 이제 그 장면 나오죠. 뭐 호랑이를 잡네 뭐 나오는데요. 주로 푸죽간이 같은 거 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서로 알콩달콩 싸우는 관계에 있다가 결국은 그 고려 숙종 때 여진족이 일부가 이렇게 대규모로 귀순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대규모로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전투가 소규모 벌어지다가 전투가 됐는데 첫 번째 전투는 여러분들 잘 아는 윤관이라는 장군이죠. 윤관. 뭐 우리 이제 계속 훌륭한 장군도 하고 있지만 첫 전투 가서 아주 박살나버려요. 이거는 고려의 굉장한 충격이었죠. 여진족과 그 귀순한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로 해서 서구면 충돌이 벌어지는데 윤관을 총대장으로 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충격을 먹고 고려 숙종께서는 이제 이를 갈면서 야 이거 우리가 항상 무시했던 애들인데 얘네들 우리 기존에 있는 보통 고려는 어떤 전략이냐면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성들을 쌓아요. 막 쌓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화살을 열심히 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성 전략이라고 하는데 성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 수성 전략에서는 고려는 거의 세각 최강입니다. 몽고도 물리쳤던 게 고려니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말 타고 다니는 얘들하고 상대하려고는 이런 기만민족은 그렇게 성 안에서 화살 쏴갖고 다니는 게 아니구나 하고 2년간 열심히 부대를 만들죠. 그게 별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무반. 윤관 자신도 이제 칼을 갈아끼죠. 좀 창피하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원래 고려는 이렇게 수성전, 성을 지키는 전략이 되게 능했는데 그 패배에 큰 충격을 받고 좀 공격부대 위주의 별무반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별무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로 규모로 한 17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게 17만의 별동부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가 이제 군사적으로는 조선보다 훨씬 앞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7만 안에도 이제 신기군이라는 게 있었고요. 신기군 말 타고 다니는 말을 전문적으로 여진만큼 잘 다루는 기마부대 그리고 신보군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보병들, 뛰어다니는 부대들, 그리고 이제 항마군, 마귀랑 싸운다듯이 마귀에 대항한다. 이름도 무섭죠, 항마군. 이건 승려들로 구성된 승병 집단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17만 8천 명의 정예부대를 인용한 칼을 갈아요. 그런데 이제 숙종은 이 별무반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고요. 좀 너무 피곤해서 죽고, 이제 그의 이제 아들인 예종이 이제 이 별무반을 이끄는데, 이 예종은 좀 싸움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계속 여진이 찝쩍찝쩍 계속 거리니까 결국 예종은 성격에 답지 않게 드디어 대규모 17만에 거의 20만이나 뻥치고 이제 그 군대를 모아서 북벌정벌을 하십니다. 여진족을 싹 소탕하자. 다시는 못 건들게 해요. 자꾸 찝쩍찝쩍 거리니까 그 국경지역을. 그래서 아예 싹쓸이를 해버리자 하고 정벌을 단행합니다. 여기서 일단 군인들도 훈련을 많이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뛰어났던 게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은, 자, 그래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아까 그 서로 이제 대규모 여진족이 고려로 귀순하면 생기는 갈등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귀순한 사람들하고 일부 추장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여진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고려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다는 정보를 또 캐게 됩니다. 캐게 돼서 그때 때문에 일부 또 족장들을 또 이렇게 가둬버려요. 이제 그게 여진 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살살 구슬려갖고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가둬버려요. 정보전을 위해서. 하여튼 뭐 그런 포로들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하고 해서 이제 잔치를 열어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하필 또 이제 그 여기 온 사람들 대부분 또 친고려 성향의 족장들 아니었겠어요? 한 400여 명이 모이는데 그들을 전부 다 술을 먹이고 몰살시켜버립니다. 한 방에 다 몰살시켜버려요. 세력을 확장하는 원예부의 사진이고요. 그림이고요. 그리고 숙종 때 1753명이나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큰 숫자죠, 이거. 이렇게 기순을 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원예부의 추장하고 굉장히 갈등을 겪었겠죠. 이로 인해 충돌이 벌어지고 고려가 붙잡힌 또는 그 근처에 친여진 쪽 사람들, 장수들을 불러다가 조금 이 원예부가 조금 힘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사실 고려를 침공하려고 이런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즉시 이들을 이제 가둬버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풀어준다고 화친하자고 일단 뻥을 치고, 일단은 뭐 보시면 400명의 추장들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아들이 대접하다가 다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들, 추장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마을들을 아주 작살을 냅니다. 아작살을 냅니다. 이때 무려 이 부족의 135개 부락을 파괴했다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동북 구성을 건설하게 되는데, 추후 여진족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제 방어선 차원에서 이렇게 그 성 9개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 만한 이제 백성들도 남쪽에서 이렇게 이주시키고요. 그런데 이 동북 구성의 위치가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위치가 역사적으로 어딘지 알 수는 없다 그래요. 몇 개 학설이 존재하는데 동북 구성이 뭐 여기 9개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 있었을 것이다. 근데 현재 가장 유력한 학설은 이제 이렇게, 여기 너무 나간, 공험전 너무 나간 거고요. 자, 그래서 대충 뭐 이 정도 어딘가 이렇게 있지 않았겠냐 하는 설이 좀 유력한데요. 여기 성들 보이죠? 이렇게 9개가 있지 않았겠냐 하는 건데요. 자, 이곳에 이제 이곳은 결정적인 게 문제가 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산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무슨 산맥에서 함경산맥이 쫙 거기에 길게 이렇게 있죠. 여기가 완전 산이야, 산. 깡시골이란 말이야, 여기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동북 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모여있는 편이었는데, 이건 좀 일자로 늘어져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진족이 이게 중간에 이렇게 방어선 없이 가운데서 이렇게 산을 넘어와가지고 아주 이를 안고 넘어와서 게릴라전을 피게 좋은 거예요. 공격하고 또 도망가고, 공격하고 또 도망가고, 공격하고 또 도망가고. 이게 구원부들을 파악하기도 되게 어렵죠. 이게 일직선으로 쭉 늘어져 있어 버리니까 여기서 도와주러 올라가기도 좀 그렇죠. 이 성들 하나가 이 방어선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9개를 모두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이렇게 여기 길목을 틀어 막아버려야 이게 방어하기 용이한데, 방어하기가 너무 불편하죠, 보시면. 이 9개의 상황을 따라서 여진들은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게, 여기 게릴라전 피해다 도망가고, 여기 치다가 도망가고, 여기 도와주다가, 여기 도와주다가, 이 개경에서 지원부들을 보내도
이 어느새 이제 얘들이 산 타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어떤 위치적으로도 너무 안 좋은 선택이었죠. 그래서 방어의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 그 말입니다. 함경산맥을 따라서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진들은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전면전이 하는 게 아니라 산 타고 넘어와가지고 공격하고 또 도망가고 공격하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요. 자, 밑에 보면 뭐 척경 입비도라고 해서 윤관의 모습과 그 비도가 좀 나오네. 여진을 몰아내어 국외성을 쌓고 고려 영토를 표시하는 비석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보면 윤관이 여진을 몰아낸 후에 비석을 세웠다는 건데, 이 위치만 알면 이 동북 구성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발견이 안 되니까 동북 구성의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해 보는 것이죠. 여진 입장에서는 아까 그 연회에 참석했던 여진족 추장들이 있죠. 몰살당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또 약간 거기에서 내려서 같이 술을 먹어 죽을 정도면 대부분 고려의 친고려적인 그 여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고려의 우호적인 족장들인데 그들을 싹 몰살시켜 버린 데다가, 그러니까 걔네들마저도 다 이제 그 완颜부 쪽에다 돌아서 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동북 구성을 어떻게 보면 간청에서 다 받긴 했지만 고려가 너무 방어하기도 힘들고 방어선도 너무 늘어지고, 또 결정적으로 전투에 몇 번 또 집니다. 고려가 여기 뭐 그 저기 뭐야 무슨 전투가 있을 거야. 그 전투인가 해서 져요. 뭐 갈라수 전투인가 뭐에서 지고, 여기서도 크게 뭐 깨져요. 여기 공허음지에서 한번 크게 깨지고요. 예, 그래서 몇 번 크게 깨지면서 고려도 이제 사실상 이걸 구원하러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이제 쳐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여진에서 간청하는 형태에서 주지만, 이 어떤 그 코친 고려 쪽에 속한 여진 족장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완颜부가 힘이 세구나. 고려로부터 상고 9개를 빼앗다니. 완전 확실하게 붙는 결과 이쪽으로 이제 고려에서 여진으로 확실히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진이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계기가 돼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거란이 강성하다가 고려한테 3번이나 깨지고 이제 여진이 뭉쳐서 강성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관의 이 동북 구성은요, 돌려주긴 했지만 역사적 의미는 있죠. 나중에 이 동북 구성에 대한 걸 배경으로 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의는요, 역사의 의미는 있죠. 나중에 이 세종 때가 되면, 세종 때 윤관을 시켜서 사군 육진이라는 걸 개척하는데,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이 다 바탕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 고려의 이러한 실패를 겨울 삼아서 절대로 산맥을 바탕으로 방어선을 치지 않죠. 너무 힘들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산맥을 바탕으로 방어선을 치자. 그때는 뭐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의 사군 육진이 결국은 뭐예요? 사군 육진이 다 뭐예요? 보시면 여기 사군과 육진 보이죠? 이 여진과의 경험을 하면서, 아, 여진애들이 산은 정말 잘 타는구나. 그래서 이제 강을 경계로,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경계로 그래서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그 좋은 경험을, 이제 소중한 경험을 안게 된 거죠. 이 동북 구성을 방어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다 역사적인, 그래도 공짜 내주은 아니다. 자, 이제 우리는 57페이지 갑시다. 이제 병란도 얘기인데요. 맨날 침입만 당하고 이렇게 고려는 힘들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려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무역, 상업으로 발달한 나라였는데요. 여러분들 왕건이 아까 어디 출신, 왕건이 지난 시간에 어디 출신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송악, 개성 출신의 호족이라고 했어요. 자, 이 지역에서 어떻게 큰 세력을 얻을 수 있었냐면, 이 왕건 가문이 바로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돈을 많이 벌었던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는 자연적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역,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는요, 국제무역항인 이 병란도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송과 거란, 일본, 아라비아 상인 등까지도 교류를 했습니다. 자, 이 병란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자, 개성이 여기 있으면 이 개성의 서쪽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이 강 이름이 바로 예성강인데요. 이 예성강의 바다와 만나는 쪽에 있는 곳이 바로 병란도였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그냥 요거는 배경 지식, 재밌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여기 병란도의 이 도자가 섬 도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도자는요, 여러분들 건널 도자를 쓴다라고요. 즉 나루터입니다. 즉 병란도라고 하는 곳은요, 병란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 나루터, 즉 항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병란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와 무역을 했다고 해요. 특히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고려에 왔는데, 자, 이 고려라고 한 나라를 자기 아라비아가 소개를 시켜줘야겠죠? 고려, 코리아.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코리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내용,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예, 병란도는 섬이 아니죠. 푸른 물결을 타고 건너온 곳, 이게. 물론 이곳에는 외국 손님들이 오면, 외국 사진들이 오면 접대하는 장소에 병란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병란도라고 부르게 된 거래요. 역시 현재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예성강 하구 아니냐, 어디쯤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국제무역항, 코리아, 그리고 병란도는 섬이 아니다. 네, 섬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쯤 대충 개경 근처 어디쯤 되지 않겠냐, 여기로 이제 저 대충 추정해 보고 있고요. 예성강 하구. 고려의 수도인 개경하고 가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역한 거에서 물건을 내려놓고 빠르게 개경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물건들이. 개경의 대표적인 항구고요. 나중에 후에 이제 조선시대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죠. 한양으로 옮기니까 이제 개경에 또는 개성의 비중이 좀 약해지자 병란도의 중요도도 점점점 약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아라비아 상인들까지도, 이 아라비아 상인들은 사실 신라 때도 또 많이 왔는데, 그치? 신라 때도. 신라의 유리 제품들 많은 것도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교육을 오래 했던 지역입니다. 이 아라비아 지역은.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그쪽들이죠. 근데 병란도는 서술형으로 바로 그냥 주관식으로 쓰라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거예요.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병란도. 자, 북한 지도인데 북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 개성 있죠. 그래서 옛날 개경이죠, 개경. 여기 하구 어디에 흘러가는 강이 있을 텐데 요건가 지금 예성강이면은 하여튼 뭐 요 어디 요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가겠죠 지금 요 어디인 것 같은데 이쪽. 근데 여기가 개성이면 요 입구 어디인가 지금 요 입구 어딘가 좀 될 겁니다. 이렇게 입구 어딘가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옛날 지도에 표시된 병란도의 입구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제 대충 여기쯤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가 보네요. 네, 여기 예성강이 여기 쪽에 있었군요. 교류되는 품목들을 좀 볼까요? 일단 요 나라, 즉 거란과 왔다 갔다 했던 물품들, 이제 곧 금나라가 될, 아직은 금나라 아니죠. 여진과 교류하는 물품들, 또 송나라와 교류했던 물품들 좀 보시고요. 또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류한 물품들, 그리고 여기 일본과 외화, 그 당시 외조에 교류한 물품들이고요. 나연치기 우리 공부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복 껍데기 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쓸만한 걸 안쪽에 반짝반짝 부분을 일부 좀 잘라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붙여서 원하는 모양을 잘라가지고 그림을 딱딱 만들어서 마치 퍼즐 맞추기 하듯이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공예하듯이 딱딱 붙여서 그렇죠. 위에다 오칠을 하고 아주 손이 많이 가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수공예품인데요. 자, 보시다 밑에 아수나선 퀴즈. 별무반은 여진을 정복하기 위해 17만 8천 명의 특별 조직하고 분대지요.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악마도 다 항복하게 만든다는 항마군. 근데 그 세 부대만 있는 건 아니고 부대는 뭐 한 20여 가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각군 부대, 활 부대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많은 부대들이 그 안에 있었을 텐데 그 주력이 그렇다는 주력 부대가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활 중심의 각군 부대 중심의 수성 부대들, 성을 지키는 부대들인데 그 별무반은 공격을 해버리는 부대였다는 거죠. 돌격 부대. 고려는 여지를 공격하고 그들이 살던 곳에 동북 구성을 쌓았다. 저희는 틀렸습니다. 별무반도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 직접 나올 수가 있겠군요. 보니까. 맞는데 그렇다면 역시 그 시간이죠. 벌써 막 노트 가지고 오는 소리가 들려요. 자, 우리 친구들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다가 북방민족에 침입했어요. 북방민족. 오늘 북방민족 배웠는데 자, 두 곳 배웠어요. 자, 누구랑 누구? 그렇죠. 거란과 여진 배웠습니다. 거란과 여진. 자, 그러면 거란에서는 여러분들 거란은 몇 번 쳐들어왔다? 3번 쳐들어왔다.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이 있는데 1차, 2차, 3차를 각각 나누어서 우리가 어떠한 인물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자,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1차 때
자, 외교적으로 담판을 해서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희라는 인물이죠. 우리 서희라는 인물 꼭 기억해 두도록 해요. 자, 서희라는 인물 꼭 기억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서희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그렇죠. 강동 6주를 얻어냈습니다. 자, 우리 2차 때는요,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 여러분들 거란을 무찔렀죠. 그 다음에 우리 3차 때는 누굽니까? 강감찬 장군이 자, 어디에서? 귀주에서 크게 물리칩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적어놓으면 근데 이게 왜 그런 것이었지?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선생님 항상 뭐라고 하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원인과 결과.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게 쭉 나열된 것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구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란이 도대체 고려를 왜 때문에 쳐들어왔을까? 바로 거란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바로 송나라를 떠올려야죠. 자, 송나라와 고려와 송나라 사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거란이 쳐들어왔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진 배웠습니다. 자, 여진하면 어떤 인물을 떠올려야 되냐면 바로 윤관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려야 돼요. 자, 윤관이라는 인물이, 자, 여진은 자, 따그닥 뭘 타고 다녀요? 말을 타고 다녀요. 선생님이 솔직히 말을 잘 그릴 자신은 없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릴 테니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를 테니까 말이라고 해두죠. 자, 여진은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윤관 역시 이 기마 부대를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별무반이었어요. 그럼 별무반, 말 타고 다니고, 말, 여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했었어요. 우리가 북방민족의 우리가 침입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자, 우리가 무역도 했다고 했었죠? 자, 우리 고려의 무역. 자, 고려의 무역하면은 어떤 장소를 떠올려야 되냐면 여러분들 병란도라고 하는 곳을 떠올리세요. 자, 병란도라고 하는 곳은 예성강의 하구, 즉 예성강과 바다가 만나는 쪽에 여러분들 이것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상식을 여러분들 넓혀드렸죠? 이 도자는 섬 도자다? 아니다. 이 도자는 건널 도자다. 즉 나루터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병란도가 굉장히 큰 국제 무역항이었다. 그래서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 뭐 침입을 받고 하기도 했지만, 자, 이곳에서 누구랑? 송나라랑 일단 여기는 제일 친한 나라니까 송나라랑 교류 많이 했겠죠? 송나라, 심지어 그렇게 쳐들어왔던 거란, 그다음 여진, 그리고 일본, 왜라고도 하죠. 자, 저 멀리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일본, 왜가 아니라 여기 일본, 저 멀리 어디, 여러분들? 아라비아. 자, 그래서 이 아라비아에서 전달된 게 있죠? 우리의 이름이 전달되어졌죠? 뭐라고요? 코리아. 자, 이게 고려에서 이렇게 전달이 된 것이다 까지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주면 오늘 배운 내용 공책으로 아주 간단하게 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아주 정성껏 준비한 퀴즈인데요. 자,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놓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것은 고려와 송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3차례나 침입하였다. 진짜 엄청난 힌트를 줬네요. 그쵸? 자, 그중 1차 침입에서는 고려의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이 민족으로부터 강동 6주를 얻어냈고요. 그리고 3차 침입에서는 이 강감찬이 돌아가는 이곳의 군대를 귀주에서 크게 무찔렀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민족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민족, 크게 2민족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3번이나 쳐들어온 민족은 바로 이 민족밖에 없었는데요. 네, 정답은 거란이죠. 자, 고려는 쉴 틈이 없이 이제 여진의 침입도 막아내고, 여진과의 전쟁에서도 이제 국경을 안정시키고, 이제 북방민족 중에 3번째 민족이죠. 그 많은 그 거란으로부터 또 엄청나게 많은 학대를 당했다. 이 북방민족은 자기들끼리 서로 막 잡아 족치니까. 그래서 이제 몽골의 침입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